지난 2월 스페인에서 열린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인 MWC 2016이 있었습니다. 네, 행사에는 많은 IT 업체들이 참여했는데요. 그중 눈에 띄는 것은 LG사의 G5와 친구들이었습니다. 네, G5는 배터리와 주변 기기들을 추가할 수 있는 모듈 방식 디자인 외에 8가지 기기를 함께 발표했습니다. 네, 앞으로 이런 모듈식 디자인에 관심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차도원 박사 모시고 모듈식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차도원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이 모듈식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좀 생소하거든요. 네, 어떤 내용입니까? 예, 모듈식 디자인은 사실은 그 G5가 최초로 적용을 한 건 아니고요. 모듈러 디자인이라고도 부릅니다. 뭐 단어 그대로 그 독립된 기능들을 가진 모듈을 조합을 해서 직접 분리하거나 조합을 해서 새로운 하나의 디자인 형태를 완성을 하는 그 디자인 형태를 의미하고요. 기존의 스마트폰 같은 일체형 디자인이 그 모듈식 디자인과는 대비되는 단어겠죠. 그리고 이제 특히 제품의 수명을 늘릴 수 있는 지속 가능성, 이와 함께 모듈의 재활용 등을 통해서 폐기물들을 줄일 수 있어서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. 판매사의 그 가격 정책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특정 부품이 고장나거나 파손되었을 때 해당 모듈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보다 경제적인 유지 보수도 가능하고요. 공급자 입장에서는 보급형에서 고급형까지 하나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. 이뿐만 아니라 그 사용자의 기호에 따라서 디자인을 변경할 수 있어가지고요. 그 디자인의 유연성과 함께 창의성을 극대화시켜 그 제품의 개인화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하나의 디자인 전략, 대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네, 이런 디자인으로 지금 LG G5가 발표됐고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. 네. 그리고 지난달에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16에서 최고의 모바일 제품상을 받게 되는데요. G5가 주목받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.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? 네, 사실 스마트폰은 이미 그 성장 한계에 부딪혔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 하드웨어, 소프트웨어가 이미 좀 평준화가 됐고요. 디자인도 굉장히 두께라든가 크기라든가 경쟁이 심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이제 커다란 의미가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 스마트폰 업체들은 새로운 그 자신들만의 유니크한 특성을 찾아야 하는데 G5는 그 다양한 서드파티 하드웨어들을 결합할 수 있는 플레이그라운드, 그리고 이제 프렌즈들을 통한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안한 것과 함께 이들을 모듈 디자인 컨셉으로 제안한 것이 주요한 것 같습니다. 예. 자, 이 IT 업계에서는 LG전자가 이 G5를 내놓음으로써 뭔가 부활의 신호탄을 쏜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요. 과연 이 LG G5가 소비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까요? 뭐 많은 언론이나 매체나 SNS에서 사실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만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그 G5만이 제공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가지고 얼마나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성하느냐가 관건입니다. 우리가 이제 기존의 아이튠과 같은 소프트웨어 생태계에는 익숙해져 있지만 그 하드웨어 생태계는 사실 아직 낯설잖아요.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런 하드웨어 생태계와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통합을 해서 사용자들을 어떻게 연결을 해주고 함께 플레이그라운드에서 만나게 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. 네, 뭐 어쨌든 시장이 본격 출시되면 또 판단이 있을 것 같고요. 구글의 프로젝트 아라가 또 관심을 많이 맞습니다. 받았었어요. 이거는 어떤 프로젝트고 또 G5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G5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 다양한 그 하드웨어들을 애드온 시켜가지고 이제 모듈화 시킨 그런 디자인이고요. 아라는 2011년 구글이 모토로라를 인수를 합니다. 그리고 2014년 휴대폰 제조 분야는 레노버에게 매각하면서 현재 프로젝트를 구글이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. 아라는 그 마치 레고나 조립식 PC와 같이 자신이 원하는 부품을 조립을 해서 나만의 전용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는 하드웨어 오픈 플랫폼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스마트폰의 기본 프레임에 CPU, 디스플레이, 키보드, 배터리, 블루투스 모듈, 다양한 센서 등 그 현재 그 스마트폰에 사용 가능한 모든 기능들을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게 기본 컨셉이죠. 뭐 예를 들면 CPU 성능이라든가 배터리 수명 옵션에 따라서 선택이 가능하고요. 다양한 센서들은 사용자 필요에 따라서 또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전체를 새로 마련할 필요가 굳이 없고요.
그리고 이제 모든 작업을 유저가 클라우드로 한다면 메모리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배터리 등을 대신 사용을 해서 배터리 용량도 확장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물론 키보드 착탈도 가능하겠죠. 단점이라면 계속 출시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올해 말에 출시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. 구글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완제품 단위가 아닌 그 모듈 단위로 제품을 공급하게 되면서 스마트폰 가격을 좀 더 내리고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만을 담아서 가성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. 실제 현재 그 일체형 스마트폰으로 관련 업체들이 경쟁하면서 이미 스펙과 모든 부품들의 부피들이 최소화가 됐습니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기능, 두께, 스펙, 경쟁 시대는 이미 끝났고요. 과연 그 조립된 아라의 부피와 무게가 기존의 그 일체형 제품들과 비교를 했을 때 경쟁력이 있을지,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격 경쟁력이 있을지,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모듈을 교체를 할 때 일반인들도 어플리케이션 그 프로세서가 바뀔 때마다 혹시나 그 소프트웨어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런 문제까지 포괄을 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예전에 컴퓨터 할 때 완제품은 좀 비싸니까 맞습니다. 자기가 뭐 게임을 할 건지 맞습니다. 아니면 동영상을 볼 건지 문서 작성을 할 건지에 따라서 조립식 컴퓨터를 사려고 이제 전자상가를 전전하던 게 생각이 나는데 그렇죠. 그런 것과 비슷하게 포화 상태에 이른 스마트폰 시장에서 좀 다른 새로운 시도가 될까요?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사실은 실제 그 모듈화된 제품들이 아직 상용화된 것들은 아직은 없습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기존의 일체형 제품들이 모두 나와 있기 때문에 시장에 그 사용자들에게 어떤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느냐, 그 다음에 어떤 실제 또 프렌즈를 만들어주고 가성비가 어떠냐가 앞으로 이제 모듈화 디자인의 어떤 확산에 커다란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럼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스마트폰 기능 확장에는 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? 실제 그 G5 같은 경우는 그 하드웨어들의 플랫폼 역할도 하지만 사물 인터넷의 플랫폼 역할도 할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이제 아라 같은 경우에는 안구를 진단을 한다든가 습도계라든가 이런 그 유헬스케어 그런 모듈을 활용을 해서 저개발국가 국민들의 삶의 질에도 그 기여를 하겠다는 그런 이제 그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좀 다양한 영역으로 스마트폰의 기능이 확장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죠. 예, 뭐 자동차에도 적용이 될까요? 네,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굉장히 많이 적용이 돼 있습니다.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완성차 업체들이 플랫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그 이제 바디 모듈을 가지고 그 위에 이제 그 스티어링 모듈, 그 다음에 엔진 모듈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많은 차들이 공통적으로 그런 이제 그 모듈들을 사용을 하면서 모델을 확장을 하고, 그 다음에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어떤 품질 관리에 좀 이로운 그런 이제 좀 어드밴티지를 얻을 수 있죠. 이 모듈식 디자인,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조립식 디자인이 이 디자인 모양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도 드는 목소리가 있거든요.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?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. 그 현재 같은 경우 이제 프레임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모듈만을 사실은 이제 그 인터페이스를 맞춰서 기능을 작동시키는 그런 모듈이 많이 나와 있는데 실제 그 디자인의 어떤 자유도를 높인다면 프레임 자체도 여러 가지 옵션을 줄 수가 있죠. 색깔이라든가 굴곡이라든가 두께라든가 여러 가지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디자인의 자유도는 사실은 그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옵션을 주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. 네, 모듈식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었습니다. 네, 자 지금까지 한국과기술기획평가원 차두원 박사님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